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여러 나라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돌째 즈음에서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소환을 보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5돌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맞으며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작품 혁명의 어머니가 대학에 모셔졌습니다. 준공식이 25일 진행되었습니다. 박재경 조선인민군 대장, 대학의 교직원, 학생,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먼저 대학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 등이 진정되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한생은 수령결사응의 역사와 전통을 마련한 친위전사의 한생이었으며 대양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안아온 애국헌신의 위대한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함께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대학 교직원, 학생, 군인, 종업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해서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군사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학생들을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지휘관들로 준비시킬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째 즈음에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김종일 훈장을 수여하는 모임이 2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김종일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대학 창립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김종일 훈장을 수여받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하는 데 대해서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군사교육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학 안에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영군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교육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교수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전법으로 현대전을 능숙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군사지휘관들로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함남의 불길 따라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석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흥 청년 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비료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1970년대의 투쟁 기풍과 일본세로 기업소의 주요 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일터마다에서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비료 생산량을 훨씬 늘렸습니다. 지금 수도의 거리와 마을, 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들에 새 품종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들을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피식물을 도로와 산림집 주변, 공원과 유원지, 산기슭, 강기슭과 제방둑을 비롯한 빈 땅들에 많이 심으면 토양을 보호하고 도시의 수리마 원리마를 실현하는 데 좋습니다. 이 지피식물은 또한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을 보다 풍만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도시의 먼지와 병원균 함량을 줄이며 나무들도 잘 자라게 합니다. 지피식물 심기와 관리를 잘하고 있는 모란봉구역과 소성구역의 잔디밭들을 촬영한 화면들입니다. 모란봉구역입니다. 도시구역에 맞게 여러 가지 품종의 지피식물들로 녹지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대들까지 특색 있게 잘 설치해 놓으니 고리의 풍치를 한층 더 돋궈주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이번에 도로 주변에 가로수들을 새로 심어 놓은 게 맞게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사철 푸른 잔디로 많은 면적의 잔디밭들도 조성해서 고리의 면모를 보다 아름답게 일신시켰습니다. 소성구역에서도 새 품종의 잔디 심기를 비롯해서 럭지 조성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고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성구역의 잔디밭 조성에서 좋다고 보는 것은 사계절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조건에 맞게 여러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고 그 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해당한 대책들을 잘 세워놓은 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처럼 도시록화에서 지피식물 심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새 품종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잘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보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한껏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개천시 영진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우랭이 양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기초해서 우랭이 양식장 면적을 2배로 늘리고 다음 해에 양식할 12만 마리의 종자 우랭이를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이들은 종자 우랭이의 생태학적 요구에 맞게 양식장의 온습도 보장과 모기 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영양 관리를 잘해서 번식률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2돌세 즈음에서 25일 우이탑에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화환 진정에는 김용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 김송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강표용 인민무력부 부부장, 한남철 인민보안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류홍재 주조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두옥배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민정부 대표단, 부속이 리수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련용성 단동시위원회 대표단,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중국 유학생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조합된 다음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외무성, 무역성, 문화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대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화환,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됐습니다. 또한 주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중국의 외교부, 인민해방군 청정치부, 재정부, 민정부, 중국공산당 련용성 단동시위원회, 조선화교연합회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우이탑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한 다음 우이탑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형제산구역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조선노동당 평양시 형제산구역위원회와 형제산구역 인민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 조선인민군 부대의 명의로 된 화환과 주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중국민정부 대표단, 조선화교연합회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62돌세 즈음에서 안주시의 문봉산 마루에 안치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안주시 안에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과 시내 화교들이 환친정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중한 다음 항미원조 보가이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롱하게 싸우다 희생된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얼마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를 구실로 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서방 나라들이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방수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물과 높은 습도에 의한 부식작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공 속에서 제품의 표면에 새로 개발한 나노 방수 재료를 사람 머리칼의 1000분의 1보다 더 얇은 막으로 입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종이나 신발, 천 등은 물에 젖지 않으며 손전화기를 비롯한 전자제품들은 비를 맞아도 정상 동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발명가가 만들어낸 아주 가벼운 접이식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무게는 3kg입니다. 22개의 마분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